초등 6학년 1학기 국어 우리말을 가꾸어요 노트를 공부해 볼까요? 먼저 주과지 위에 글을 하나씩 읽어보세요. 첫 번째 가지, 자신의 언어 생활 점검하기. 두 번째 가지,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세 번째 가지,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 네 번째 가지,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쓰기. 다섯 번째 가지, 우리말 사례집 만들기. 이렇게 모두 5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지로 가서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만들어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언어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평소 언어생활을 생각해 보고 바람직한 점과 고칠 점으로 나누어 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바람직한 점에 관한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만든다면 이렇게 가로 2칸, 세로 6칸의 표를 그린 후에 자신의 언어생활 상태 중에 바람직한 점을 생각해서 왼쪽 칸에 써주세요. 다음은 언어생활을 하루 동안 관찰한 다음 각각의 항목을 몇 번 하는지 횟수를 세서 오른쪽 칸에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칠 점에 관한 점검표를 만들 때에도 가로 2칸, 세로 6칸의 표를 그리고 첫 번째 행에 언어생활 상태와 횟수를 쓰고 자신의 언어생활 중 고칠 점을 생각한 다음 왼쪽 칸에 써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언어생활을 관찰하고 각각의 항목을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쓰면 됩니다. 언어생활 자기 점검표를 모두 완성했으면 점검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내 언어생활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점은? 내 언어생활 상태에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은? 앞으로 내 언어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바람직한 점은 바람직한 점에 관한 점검표에서 횟수가 가장 많은 항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장 고쳐야 할 점은 고칠 점 점검표에서 횟수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언어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다음 그 내용을 다듬어서 짧은 선언문으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선언문을 쓰면 됩니다. 언어생활 선언문. 나 아무개는 언어생활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문을 쓴 다음에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생활 속에서 지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앞에서 배운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모둠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친구들과 함께 우리말 사용 상태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파악할 때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서 말하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등의 답을 하면 됩니다. 둘째, 앞에서 만들었던 부정적 언어와 긍정적 언어에 관한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바탕으로 전체 모둠 친구들의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개인별로 만든 자기점검표의 항목 중에서
전체 모둠 친구들의 언어 생활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추려서 쓴 다음 각자의 수를 모두 더해서 모둠 친구들 전체 횟수를 구해서 쓰세요. 횟수 표시 위에 모둠 친구들이 몇 명인지 괄호 속에 써주세요. 이렇게 전체 모둠 친구들의 언어 생활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면 모둠 친구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셋째,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표의 내용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장 높은 항목과 가장 낮은 항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의 모습,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린이 신문 등에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조사할 내용을 정했으면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조사 계획에는 조사 날짜, 조사 장소, 준비물, 조사 방법, 조사 자료, 주의할 점이 들어갑니다. 셋째,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조사 주제, 조사 내용, 조사 결과와 자료의 출처, 조사한 뒤에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됩니다. 조사 내용을 정리했으면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발표할 내용에 어울리는 사진, 도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잘 지키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주세요. 발표를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알맞은 목소리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몸동작을 이용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은 핵심만 추려서 간단하게 쓰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림, 도표, 동영상 등의 여러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다음은 네 번째 주 가지로 가서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위 가지가 다음 세 개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 볼까요? 글쓰기 전에 생각할 것, 글로 쓸 내용 정리, 글쓰기라고 쓰여 있네요. 그럼 먼저 글쓰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글을 쓸지 생각해야겠죠. 다음은 글을 쓰는 목적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자신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근거는 앞서 조사한 실태 중에서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내용을 제목,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상황을 쓰고 본론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쓰고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글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가지로 가서 올바른 우리말 사례집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집을 만드는 과정도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다만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사례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겠죠. 먼저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모둠 친구들과 의논해 보세요. 다음 내용을 의논하면 됩니다. 사례집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만들지,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사례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등을 의논해서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앞에서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에 쓸 내용을 구성합니다. 내용을 구성했으면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신문, 책, 영상 광고, 만화, 영화 등 다양한 형식 중 하나를 정하여 사례집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으로 우리말을 가꾸어요 노트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언어생활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언어생활에 바람직한 점과 고칠 점을 점검해보고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쓰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실태나 자료를 조사하여 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이나 사례집 등을 잘 쓸 수 있겠죠.